안녕하세요. 새벽의 뜸별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벌게 되었지만 결국 3억의 빚을 지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책에는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벌게 되었지만 결국 3억 원의 빚을 진 사람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은행원으로 일하다 부자의 심부름꾼 노릇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퇴사를 했고, 친구의 권유로 우연히 시작한 장사가 잘 되어 확장을 했다가 빚을 져 망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어떤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쓰여져 있을 뿐더러 단 한 번이라도 돈을 잃어본 적이 있거나 사기를 맞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현재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돈이란 생기면 사람은 쓸지 말지, 그리고 언제 무엇에 쓸지 선택해야 합니다. 물건을 살지, 주식을 살지, 부동산을 살지, 결국 돈이라는 것은 무엇과 교환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환의 매개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하면 돈으로 가지고 있고, 물건으로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하면 물건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쓰게 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대충 이게 낫겠지 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사고 난 뒤에 내가 잘 산 게 맞는 건지 아닌지 따져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면 돌이키기 어려움에도 그 선택을 고민하는 시간에 빨리 끝내고 회피하고 인지 오류에 빠진다는 거죠. 뭐든 꼼꼼히 조사하고 발품도 팔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고민도 충분히 하고 해야 하는데,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훅 결정해버리면 그 돈은 그 사람 곁을 결국 떠나게 됩니다. 적금을 들 때, 예금을 들 때, 대출을 받을 때 설명서를 꼼꼼히 다 읽어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 또한 별로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이런 계약서의 문구들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고 읽어보고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그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둘째, 인간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탕진하고 파산한 이야기가 종종 들리곤 하는데요. 자신의 돈그릇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큰 돈을 가지게 되면 그 돈을 노리고 덤비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학생에게 10만 원을 주면 옷도 사고 신발도 사면서 돈을 잘 쓰겠지만 1억 원을 주면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게 어른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게 없는데요. 돈에 대한 경험이 없을 땐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갑자기 큰 돈을 가지게 되면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도 생기고 수상한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도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경험을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 합니다. 결국 자신의 돈그릇의 크기와 맞지 않는 돈을 가지게 되면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릇이 작으면 어쩌다 돈이 들어오게 된다 해도 결국 다 나가버리게 됩니다. 셋째, 돈이란 신용을 가시화한 것입니다. 부자들은 신용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합니다. 결국 돈은 남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은 커다란 돈을 낳고 잘 지키면 또다시 신용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신용은 지난 행동들의 결과고, 지난 행동은 하루하루 사고해온 결과입니다. 요컨대 하루하루의 사고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신용을 만들며 그 신용이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돈은 빌리는 사람이 있으면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사람들이 맡기는 예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줍니다. 은행이 예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것은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고 예금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아 그 금리의 차액을 자신이 이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예금은 은행의 빚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빚을 은행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행 역시도 신용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잘 하고 있는지, 타인이 나를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또한 결국 신용이 되니까요. 넷째, 실패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하고 여러 번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교훈 삼아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실패로 끝날 것이냐는 결국 끝까지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해내려면 끝까지 해야 하고 많이 해봐야 합니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수입이나 돈이 크게 줄어들면 실패를 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의 가치는 사실 잃어버린 돈보다 훨씬 큽니다. 실패를 두려워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가진 돈을 줄어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즉, 그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돈이라는 거죠. 돈 걱정 때문에 어떤 새로운 도전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책은 결국 3억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헤쳐나갔다는 해결책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평범한 은행원에서 어떻게 돈을 벌게 되었고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그 안에서 배운 돈에 대한 교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공 궤도를 타다가 지나친 자기 확신에 주변을 못 보고 빚을 3억 원이나 지게 된 것이죠. 이는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에게도 돈을 잃어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교훈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돈그릇은 진짜 얼마일까요? 오늘 이 책을 읽으며 당신의 돈그릇이 얼마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 책이 좋아서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추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새벽의 뜬별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